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김치코인 상패 찌라시 진짜냐 하는 어떤 분의 질문을 봤어요. 근데 저도 이 찌라시 자체를 뭐 올라오고 나서 바로 봤거든요. 저도 항상 뭔가 조사를 하고 찾아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지는 꽤 됐는데 이거 뭐 얘기해봤자 뭐 하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세요. 클레이도 무섭다. 클레이 상패되면 어떡하냐.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죠. 왜냐면 사람은 당장 자기 앞에 뭔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포가 막 급속도로 올라가거든요. 뭐 되게 막 불안해. 막 흔들거리는 그런 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당장 이제 그 협곡 밑으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공포가 막 엄청 스물스물 올라오게 돼요.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경고, 김치코인 상패, 80% 상패, K뱅크 5조 패닉셀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모든 내용이 100%는 아닌데 대부분 사실이다. 이거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이건 찌라시고 어떤 인간이 그냥 이렇게 뭔가 그 뭐야 자기의 생각을 어디에 적어 놓았을 뿐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뭐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쓸데없는 잡코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쓰레기 같은 코인들. 굳이 언급은 안 할게요. 굳이 언급은 안 하고 쓰레기 같은 잡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 영상 초반 영상쯤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로하나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길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었을 거란 말이죠. 아로하나는 투자를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드렸고 여러 가지 쓰레기 코인이 많아요. 진짜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속이 막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뭔가 분석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분들만 잘못인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거래소 인마들도 진짜 나쁜 사기꾼들이에요. 거래소 이 자식들이. 왜냐면 이 코인들을 왜 올려놔가지고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돈을 넣게 만드느냐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이 코인을 모르게 만들어놨으면 되는데 지네들 거래소에 쳐 올려놓고 사람들이 이거 괜찮나? 막 흔들흔들하면서 막 올라가니까 이게 펀더멘탈은 생각을 안 하고 가격만 보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돈을 넣게 만든다니까요. 이 더러운 인간들이.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거래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 너무 더럽잖아요. 인간 이게 그래서 여튼 피해자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반반인 거죠. 이걸 왜 넣으셨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뭔 짓을 하는 건지 이걸 왜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 온갖 진짜 그 사람들 돈을 갈취를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이게 사기예요. 아니 거래소에 그냥 좋은 것들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왜 중간중간에 똥을 올려놔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먹게 하냐는 거죠. 자, 뭐 사담이 좀 길었고요. 진짜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클레이에 대한 거예요. 클레이. 그리고 코인원 같은 경우에 클레이와 S클레이 그리고 클레이 수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라운드 X에 대해서는 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 훑고 지나갈게요. 그라운드 X는 카카오 그룹의 블록체인 글로벌 전략 총괄 자회사, 카카오 G의 자회사로 블록체인 플랫폼과 관련된 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회사다. 카카오 화폐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클레이튼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자, 뭐 클립과 카이카스와 카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기능들이. 클립은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암호화폐 지갑이고요. 카이카스는 그라운드엑스가 처음으로 선보인 디지털 웹 브라우저용 암호화폐 자산 관리 서비스다. 그리고 카스는 뭐 비앱 개발을 위해 지원해주는 개발 툴인데 블록체인을 잘 몰라도 이 툴을 이용해서 쉽게 블록체인 앱을 제작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라운드 X가
누구랑 함께냐는 거죠. 카카오랑 함께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던 스캠 스코어를 저는 이제 확인을 맨날 하고 클레이튼 포럼에 들어가서 개발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무슨 소리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계속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용어를 막 공부하고 하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개발자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좀 재밌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는 게. 이제 포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포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캠 코인을 판독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밑에 이런 주소를 달아 놓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본인이 투자하는 코인이 개발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점점 나아지고는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스캠 스코어는 어떻느냐? 먼저 비트코인을 볼까요? 해서 이분이 보셨는데 역시 1위 대장 코인 비트코인은 10점 만점에 8.73점을 받았다. 해서 뭐 이것도 점수, 뭐 이것도 점수 해서 10점 만점에 10점도 굉장히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커뮤니티 등에서 일반 유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점수, 커뮤니티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SNS를 통해서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뭐 그리고 이제 언론 등 뉴스 기사에서 다루는 비중, 신뢰도, 뭐 거래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클레이튼의 스캠 스코어일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남양주 개발자님께서는 이거를 언제 보여주셨냐? 자, 3월 30일자 클레이튼 포스팅인데 이게 5.35점이었거든요. 보세요. 5.35점. 제가 방금 이제 확인을 해서 보니까 5.64점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낮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 낮은 걸까?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낮을까?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요게 뭐였느냐? 자, 이 점수를 잘 보세요. 물음표. 자,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외부에서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 암호화폐 커뮤니티 외부에서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가에 대한 점수, 언론 등 뉴스 기사에서 다루는 비중, 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서 이 코인이 평가 절하가 돼 있다니까요. 클레이트는. 이게 감추는 게 아니면 뭐죠? 이게 이게 감추는 게 아니면 뭐냐는 거죠, 제 말은. 왜 이렇게 할까요? 자, 클레이튼이 만약에 이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 플립사이트 크립토라는 게 있어요. 플립사이트 크립토. 거기서 암호화폐 점수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클레이튼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클레이튼에 자금이 몰리게 돼요. 왜? 거대 플랫폼을 끼고 있는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점수까지 높아. 근데 가격은 낮아. 그럼 누가 안 사고 싶을까요? 전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확신하고 투자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정보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가타부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다. 매달마다. 제 돈을 다 받겠어요. 3년 동안 계속. 3년 이후에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오게 되는 수입들은 다 클레이튼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할 거예요, 저는. 왜냐면 망할 수가 없다.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얘는 노리는 목표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이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세계 통용 화폐를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CBDC 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상승을 노린다는 건데 그 커다란 상승을 타게 된 그 가상 자산을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서도 사용을 하는 곳이 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클레이튼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우리나라 안에서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상용화가 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뭐 여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실제는 이렇다는 거죠. 클레이튼의 실체예요, 이게. 정부랑도 하나가 돼 있고 여러 기업들도 이미
제가 보는 거를 여러 기업들은 몇 년 전에 본 걸 거예요. 이 기술력 지표에 나오는 이런 기술력들 있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미 이더리움이라는 최상위 블록체인 그 개발 기반 개발사인 컨센시스랑 기술 협력을 맺었다는 것 자체로도 어마어마하게 펌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 자체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간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적어 놓은 글 중에서 클레이가 들어가 있다 한들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빗썸과 코인원이 절대 클레이를 놓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클레이를 만약에 놓는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일부러 자기 다리를 자를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 다리를 자르는 행위를 기자들은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특히 제가 K뱅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K뱅크가 업비트랑 제휴 계약을 다시 이제 체결 안 할 수가 있다, 재계약 안 할 수가 있다, 그 기사를 보고 기자님이 너무 순진하다, 순진한 건지 뭐 그냥 기조에 맞춰서 글만 쓰는 앵무새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자기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거를 안 할, 그게 어딨냐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기업은 오죽하냐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업인은 일만 잘하면 원숭이도 뽑는다 이런 말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원숭이까지 일 잘하면 쓰는 그런 기업인들이 이득을 보는 그거를 안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클레이튼의 진짜 이거 때문에라도 클레이튼 못 들고 가겠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간도 도망칠 구멍을 파놨잖아요. 대부분 사실이다. 100%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부분과 100%는 아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스캠 스코어에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가상자산을 한 번씩 쳐보시고, 개발 지표가 좋지 못하다, 그리고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개발 지표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뭐 매도나 매수의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클레이도 본인이 불안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원하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투하시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베베였습니다.